분석은 다릅니다. 풀이는 거하고 네. 그 문제 출제가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졌고 왜 이 문제를 출제했고 여기에 포함된 함정은 뭐고 이런 걸 다 확인하면 응용된 상황에서 다른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철저하게 네. 복습은 자기평가 방식으로 해라. 자기평가 방식으로. 예, 예. 이건 진짜로 기억을 해둬야 될 것 예, 같습니다. 큰 겁니다. 큰 거, 커요. 자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하고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은 결국은 네. 뭔가 자기가 열심히 어떤 일에 집중하고 더 노력하게 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교수님께서 서울대 학생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이렇게 좀 공부를 하더라 하는 게 혹시 보이시는 게 있으시던가요? 제가 이제 그 공부 이력에 대한 네. 조사들을 쭉 해오고 그러세요? 있는데 네. 크게 보면 이제 서울대 학생들의 공부법은 세 가지로 세 가지요.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메타 인지 공부법. 메타 인지 공부법.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요. 내가 모르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고 네. 해결하고 넘어간다. 해결사 공부예요. 해결사 완전히. 공부. 네네네.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을 네. 철저히 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네. 두 번째는 네. 기록 공부. 기록.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록들을 남겨요. 오답 노트도 그렇고. 오답도 그렇고. 네. 자기가 알고 싶은 거 질문도 네, 네. 옆에다 계속 적어놓고 네. 기록하는 공부를 한다는 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네.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데 네. 기본기 공부. 기본기요? 예. 우리가 공부의 기본기는 뭡니까? 예습하고 학교 공부 네. 아주 철저하게 듣고 네. 복습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켜요. 어,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놓치지 않고요. 네. 근데 허구시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수업 듣기 전에 네. 또는 학원에서 수업 듣기 전에 예습하냐 물어보잖아요. 네.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죠. 복습은 일부 해요. 네, 복습 또 일부 학교 하죠. 네. 공부 시간에 열심히 듣자 놓치지 않고 네. 철저하게 듣고 모르는 거 쓰면 옆에 적어놨다가 나중에 물어보면 안 합니다. 거의 안 하죠. 네, 자기 혼자서 일종의 자기 혼자 복습 공부만 많이 해. 그냥. 네, 사실은 그때 진정한 공부가 시작됐죠.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수업도 잘 안 듣다가. 예. 이게 예습, 실제 공부의 충실성, 그 다음에 복습, 이게 공부의 기본기거든요. 네. 이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다. 습관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게 습관화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들이.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아는 문제랑 모르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학생들 중에 성적이 안 오른 학생들은 아는 문제만 계속 공부하거든요. 근데 서울대생의 첫 번째 특징이 모르는 걸 확실하게 해결을 해버리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공부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네. 공부라고 하는 것은 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기반이 돼서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네, 근데 지금 알고 있는 것의 어떤 그 기반이 허술하다고 하면 네. 새로운 것을 제대로 학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를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모르는 것은 반드시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공부의 기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네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지식을 뭐 습득하고 사용하는 것보다 모르고 아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깊이 있게 아는 것. 이것이 다음 내용을 또 깊이 있게 아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연쇄적으로 또 배움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눈덩이 효과가 생겨요. 네, 눈덩이 효과요. 점점점 커집니다. 생각하는 힘, 문제를 해결하는 힘들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거기다 뭔가 성취적인 욕구들도 그 다음에 만족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한 개를 해결해냈어 하는 느낌들. 그럼 자연스럽게 공부가 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렇죠. 특히 이제 내가 이 문제는 진짜 예전에는 네. 풀지 못했던 문제인데 이제는 내가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됐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래 내가 도전해서 하면 이쯤이야 라고 하는 자신감도 생기고 실제 또 해결하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덩이 효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신감도 눈덩이, 실제 공부 결과도 눈덩이. 뭔가 상당히 중요하죠. 게임 같습니다. 게임입니다. 앞에 제가 공부는 게임이라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네, 뭔가 하나의 퀘스트를 클리어하면 그 다음 레벨 또 하고 점점 올라가는 그런 느낌. 레벨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말 그대로. 레벨이 올라가는. 네. 야,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 서울대생 두 번째 특징으로 기록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또 구체적인 의미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것들을 많이 기록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제 이해했다고 했을 때에도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는지,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은 또 마찬가지. 왜 이해가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나중에 오답 노트들을 보면 그냥
이건 내가 모르는 거 이렇게 체크만 해놓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몰랐었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나중에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니까 이 문제가 제대로 파악이 됐다. 그 기록을 다 남기게 되면 그 기록만 보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네. 오류를 범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 진단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고 과정을 다 적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은 자기의 사고 과정, 생각들, 네네. 그 당시의 경험들을 네. 공부 경험들을 적어놓는 겁니다. 오답 노트라 그러면 뭐 스크랩 해가지고 그냥 답만 체크하고 그냥 쓱 보고 뭐 다음에 맞추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왜 자기 그런 생각의 기록들을 남겨야 되죠. 생각의 기록을 남기기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나와도 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냥 풀고 다음번에 맞히겠지 하고 내가 기존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었고 뭐가 부족한지를 안 돌아보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써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기록을 남겨라 반드시. 너무 재밌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3달 전인가 4달 전쯤에 서울대 경영학과 학생 한 명 인터뷰를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본인의 비법이 뭐냐 또 오답 노트를 그래서 제가 오답 노트 많이 있는데 영상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시험 끝나고 한 줄 한 줄 자기가 문제 어떻게 푸는지 옆에다 적더라고요. 적고 이래서 왜 틀렸고 이걸 보완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사고 과정 복귀 노트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되게 중요한 거였네요. 그리고 문제 풀이가 아니라 문제 분석. 문제 풀이가 아니라 분석. 분석은 다릅니다. 풀이하고 다르다. 네. 그 문제 출제가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졌고 왜 이 문제를 출제했고 여기에 그 포함된 함정은 뭐고 이런 걸 다 확인하면 응용된 상황에서 다른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사고가 바뀌어야 문제가 풀리는데 많은 학생이 그냥 풀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기존 사고는 안 받고 그냥 풀기만 하는데 그래서는 안 늘겠네요. 맞습니다. 분석 작업이 있어서 이게 뭐를 냈고 왜 냈고 다음에는 뭐가 나오고 함정은 뭐를 알아야만 응용 문제도 풀고 틀린 문제도 맞추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과정에서 이제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게 되는 거니까 새로운 문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에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분석이 중요하다는데 대부분 분석법을 모르거든요. 그렇죠. 기출문제만 많이 풀어요. 그러면 유사한 문제는 맞죠. 그러니까 80점이에요. 90점, 100점이 안 되는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풀지 말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 같은 걸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제가 도외시하고 넘어갔던 게 있네요. 기본기는 상당히 좀 의외긴 합니다. 왜냐면 서울대생들은 킬러를 잘 풀어가지고 대학을 잘 갔을 것 같은 느낌인데 생각보다 그냥 예습 그다음에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을 열심히 그럼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공부 패턴들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패턴을 자꾸 유지해 나간다. 그럼 한편으로 저희가 복습에 대해서도 조금 여쭤보고 싶긴 하거든요. 저희 기존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도 있고 요즘 내각 연구들도 있고 한데 올바른 혹시 복습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복습을 할 때는 결국 아까 메타인지 학습법, 공부법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자기 스스로를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복습하는 게 제일 좋다. 테스트를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옛날에 EBS 공부의 왕도에 출연을 했는데 그 친구는 내가 어떤 단원의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2주 뒤에 시험 보듯이 그 단원 평가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한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것들을 분석하면서 뭘 더 복습을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한 2-3번을 하게 되면 전체 내용에 대한 구조적인 파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습의 효과는 가장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복습이라 그러면 그냥 공부한 거 눈 한번 쓱 훑고 마치 눈알이 공부라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식 착각을 확장시킬 수 있다. 옛날에 봤던 거 다시 보면 그래 끄떡끄떡 하는 그런 경험만 반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교수님 너무 지금 슬픈 용어가 나왔습니다. 지식 착각. 이게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제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만들어진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시험장에 가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것보다 스스로 한번 문제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지식을 한번 점검해보는 게 훨씬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철저하게 복습은 자기평가 방식으로 해라. 자기평가 방식으로. 이건 진짜로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서울대생들이 아까 독서를 뭔가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능 같은 거를 많이 변동시키고 이걸 개화시킨 어떤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른 혹시 공통적인 또 공부 방식이 있을까요? 공부가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요 세 가지 말씀하신 거 이외에도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공부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네. 공부 마음 하나 말씀드리면 네네.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오. 소위 말해서 존심이 좀 있어요. 이게 큰 겁니다. 큰 거, 커요. 네. 네. 자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하고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은 결국은 네. 뭔가 자기가 열심히 어떤 일에 집중하고 더 노력하게 하는 네. 데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아. 보통 2등하고 1등하고 차이를 얘기할 때 네. 1등은 그냥 자기 자신이 잘하는 것들 중심으로 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긍정적 마음가짐을 만들어 간다면 네. 2등은 항시 네. 1등하고의 관계 속에서 약간의 자기 열등감. 자신을 자꾸 정의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1등을 넘어서기 위한 그러한 그 경쟁의 마인드, 관계적인 어떤 그렇죠. 마인드, 관계적 마인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려고요. 그러면 네.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의 일에 집중하는 거고 자꾸 타인을 의식하면서 나의 일에 신경 쓰는 거하고 네.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즉 심리적 힘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훨씬 더 공부하는 과정이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히 나한테 집중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에너지를 배분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부 마음에 있어도 뭐 목표가 분명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대부분 자기 일에 있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공부도 그렇더라. 그래서 서울대생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타인하고 비교의 마음은 상대적으로 네. 덜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상대방하고의 경쟁, 상대방하고의 비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대학생활, 그다음에 그 이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네. 타인하고의 비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심적 속성 때문에 그래요. 네. 경쟁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네요. 컨트롤할 수가 없네요. 이거. 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계속 자기 자신을 내놓게 되면 불안한,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상태가 경험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상황에 자기 자신을 계속 내몰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꾸 회피하려고 하지. 그렇겠네요. 네, 피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이 100인데 그 100을 다 실현하지 못하는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나에 대한 자존감이 높다는 것과 건방진 건 좀 다른 얘기죠. 그렇죠. 다른 겁니다. 태도는 다르죠. 그거는. 자기가 잘하는 그 장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하고 야, 나 괜찮은 사람, 너보다 내가 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교의 마음이죠. 그건 다른 겁니다. 그거 비교의 마음이네요. 그건 자만심이고요. 자만심이고. 제가 사실 그 서울대생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은 되게 겸손해요. 예. 겸손하고 대신 자기가 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일적으로. 있더라고요. 뭔가 이것만큼은 나를 믿어주면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딱 줘요. 주고 대신에 형 내가 이건 이렇게 안 그렇더라고요. 저 되게 놀랐어요. 저도 막 술 먹고 친하게 지내고 이러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겸손하면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나는 요거는 잘하는데 요거 못한다도 깔끔하게 딱 인정하고 그래서 되게 멋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만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남과의 비교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좌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어려움이 있으면 요새 우리 중꺾마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느냐를 보면 건강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도 보면 공부하기 싫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되게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장점이 있고 공부라고 하는 게 나에게 있어서 어떤 긍정적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차이는 정말 나중에 있어서 큰 결과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꼭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은 제가 사실 이제 소위 공부법 전문가분이나 자기가 잘한 분들 모셔봤지만 교수님 좀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저 힐링이 되는 느낌이 좀 있고요. 공부 기술이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칼같이 딱해서 외우고 막 이런 느낌인데 그것보다 훨씬 좀 단단해진 느낌이 좀 드는.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은 마음이 하는 거지 네. 방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마음이 자기주도 학습을 만들어내는, 이끌어내는 되게 중요한 시작점이다. 따라서 공부 마음을 건강하게 네. 갖추는 게 중요한데 네. 이 공부 마음의 건강함을 구성하는 것은 공부하는 이유,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또 주변 개인이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주변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그래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식하고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아 봐요. 네네. 공부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안 생기겠죠. 그래서 주변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네. 스스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심적인 힘, 건강한 마음가짐을 만들어낸다. 야, 교수님 너무 놀랍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러면요, 뭔가 이렇게 뭐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지라든지 기술적이고 방법적인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마음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중요합니다. 네.